평촌은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머지는 쳐다다 보면 안 됩니다.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른 나만의 재테크 나제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영광의 순간 언제였나요? 다시 한번 영광을 누리고 싶은 그곳, 아직은 넘버 2라는 그곳, 바로 평촌 신도시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열받아서 찍는 거예요. 열받아서 분노가 치밀어서 찍습니다. 여러분들 전 재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모르면서 막 아는 척하는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열받아서 찍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여기 오른쪽 상단 보시면 나오죠. 이 분당편 보시면 제가 왜 열받았는지 나올 거예요. 신도시 특별법 제초안하고 함께 11월 29일 소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12월 8일 통과됐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입니다. 지금 완화됐지만 더 완화 또는 아예 면제해주겠다. 지금 벌써 30년 된 구축 아파트는 그냥 안전진단 필요 없이 하겠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용적률 상향, 더 높게 아파트를 지을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기존 300까지인 거를 최대 450 또는 500까지도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 물론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뭐 역세권만 해준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데 어디는 특정 상황에 따라서 더 높고 어디는 좀 낮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 수혜지는 어디냐? 바로 평촌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평촌이 가장 큰 수혜지예요. 분당 일산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나오는 데가 많았어요. 우선 왜 최대 수혜지인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분당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기존 용적률이 184예요. 이게 다 평균치입니다. 일산보다는 분양가를 비싸게 할 수 있지만 분당보다는 비싸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애매한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들었지만 지금 현재 3종 주거진 450% 또는 준주거지를 했을 때 500%까지 올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야말로 뚜껑 열고 그냥 나가는 거죠. 달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확 좋아진 거예요. 분당은 원래 좋았던 거예요. 그냥 계속 좋을 겁니다. 다만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건 평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평촌은 신도시 개발할 때 이게 허허벌판이었을 거 아니야. 그냥 원래는 그냥 평촌구 이렇게 했어야 돼. 동안구 하니까 사람들 헷갈려 하죠. 이거 안양시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양 시민분들도 이름 바꿔달라고 해야 돼.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솔직히 평촌은 알아도 동안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역세권 안에 들어가야 아무래도 종상향 또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유리하겠죠. 다 해줄 거 아니면 역세권 위주로 해줄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 근데 보시면 기존에 있던 애들이죠. 추가된 애들. 즉 원래 3개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3개 더 추가됐다. 6개가 된 거죠. 2배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완전 대박이지. 지금 이쪽은 월곡 판교선이에요. 판교까지 인덕원에서 12분, 안양 종합운동장 여기 있죠. 이건 15분이면 갑니다. 대박 나죠. 인덕원에서 갈아타면 강남까지 20분 안에 갑니다. 동탄 인덕원선, 이게 뭐 동탄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요 아래로 가면은 뭐가 나오냐, 수원 삼성전자 나오죠. 출퇴근할 수 있다. 급행이 있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인덕원에서 동탄까지가 정확하게 급행으로 33분 걸리는 걸로 지금 건설 중이에요. 둘 다 일부 구간 착공했고 전 구간은 24년 2월에서 3월에 착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곳은 기존의 평촌은 여기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샘마을까지 요렇게죠. 사실 여기도 샘마을 다 포함됩니다. 자막이 가릴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월판선 라인, 월판선이 안양역에서 요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호계동은 인덕원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평촌 신도시 원도심입니다. 아까 보셨던 월판선, 월곡판교선, 그리고 동탄 인덕원선이죠. 그 지역은 2부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나눠서 할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편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선 평촌 같은 경우는 한때 버블7이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전까지 부동산이 미친듯이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 상승장만큼 올라갔었죠. 그때 나왔던 버블7이 7개 지역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죠. 이게 보시면 중간에 산이 있어요. 청계산. 그리고 여기 과천이 있죠. 이게 보시면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요. 목동만 조금 떨어져 있는 거지 사실 얘네들의 생활권이 가깝고 이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듯이 다 좋은 데죠. 안 좋은 데가 없어요. 분당도 좋고 용역 수지 괜찮죠. 안양 평촌 지금도 비쌉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과거에 좋았던 데가 반드시 미래에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로 유리하죠.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가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 잘한다는 논리랑 비슷합니다. 평촌은 분당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분당은 이렇게 시범같이 재건축을 많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스 있는 순의 양지, 이렇게 92% 달성한 단지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9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왜냐하면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왔다 갔다 했던 지역입니다. 보시듯이 용적률이 좀 높아요. 얘네들은 낮죠. 평촌이 일산보다는 우위인데 용적률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가야 되냐 재건축 가야 되냐 왔다 갔다 했던 거죠. 형평성을 하도 난리쳐가지고 51개 지역을 그냥 한 번에 다 때려 넣은 거예요.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돼버렸죠. 이 신도시 특별법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조건 주민 참여인데 주민 참여도가 잘 나오려면은 어쩔 수 없죠. 사업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분담금이 낮아야 됩니다. 분담금이 낮아야 주민 동의가 높겠죠. 동의율이 올라갑니다. 연관돼 있는 거죠. 평촌은 분당이랑 다릅니다.
사업성 좋은 데를 쫓아가야 됩니다. 자, 평촌을 마을별로 나눠놨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첫 번째, 목련마을. 평촌에 빅5 중학교가 있죠. 탑 클래스 범계중학교 학군입니다. 아주 훌륭하죠. 분당하고도 용어 상박 칩니다. 여기랑 여기는 리모델링이 많이 진행됐어요. 역세권 400m로 봤습니다. 500까지도 얘기 나오기 있긴 한데 보수적으로 400까지만 봤습니다. 성경하고 신동하죠. 신동하 좀 의문 들죠. 너무 일부분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 사업성으로 무조건 성경 가야 됩니다. 사업성 훌륭하죠. 대지집은 거의 20평에 용적률 186인데 그리고 아까 봤던 신동하죠.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정도? 나머지 단지들은 약간 평수를 좀 줄이면 돼요. 다행히도 다 대지 지분이 거의 20평이 넘거나 20평 가까이 됩니다. 용적률은 200% 초반이고 이러면 자기 평형에서 5%에서 10%만 줄이면 용적률이 180대로 들어가 버려요. 높아도 190대입니다. 그 상태에서 재건축하면은 입지가 있기 때문에 신축이 됐을 때 굉장히 비싸겠죠. 아주 훌륭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꿈마을입니다. 귀인중학교죠. 빅5 중에서 넘버1입니다. 최고의 학군. 학원과 바로 코앞에 있는 학군이죠. 지하철 여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용적률은 205%가 맞아요. 근데 대지 지분은 얘가 좀 잘못 나왔어요. 각각 20평대가 맞습니다. 동학원역 3차가 거의 20평이죠. 그래서 400m로 했을 때 나오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죠. 이렇게 이건 대부분 들어가니까 이거 웬만하면 이 정도 해줄 거예요. 우성하고는 동화는 반반이죠. 근데 이쪽은 의왕입니다. 이쪽 보시면 안 돼요. 의왕이라서 학군이 교육청 자체가 달라요. 평촌 학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데는 아무래도 꿈현대, 꿈건영, 꿈마을 3차 정도겠죠. 다만 꿈동화랑 필지가 같기 때문에 같이 통합 재건축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꿈우성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총 5개 단지죠. 5개 단지 중에서 가격 분석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데 가야 돼요. 모르면 댓글 주세요. 멤버십 회원님 분들은 카톡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꿈라이프는 용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빼시는 게 유리합니다. 향촌 초원마을입니다. 평촌중학교고 빅5 중에 하나입니다. 향촌 그리고 귀인현대가 있는데 1단지, 2단지가 나뉩니다. 1단지는 평촌 중이고 2단지는 귀인중학교로 배정됩니다. 얘네는 용적률 대지집은 다 고만고만해요. 평균 대지집은 13평이고 용적률도 뭐 203, 206, 209 이렇게 됩니다. 평형도 거의 똑같아요. 전용 84랑 59랑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어요. 보시듯이 거리가 못 걸어갈 건 아닙니다. 이게 성인 남자가 걸어가면 13분 정도는 걸어가고 여성분은 15분 걸릴 거예요. 길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도시니까 길이 깨끗합니다. 역세권 인센티브를 얘네들이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구축지가 절대 싼 가격이 아니에요. 10억이 훨씬 넘죠. 근데 여기가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기는 봐요. 주민들의 열의가 중요하겠죠. 입지가 워낙 좋죠. 학원과 바로 앞에 있죠. 공원까지 끼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중앙공원. 중앙공원 가면 정말 좋습니다. 새마을입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대한중, 대한여중. 평촌에서 유일한 여중입니다. 빅5 중에 하나고요. 학군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성은 다 괜찮습니다. 평균 대지 지분이 다 20평대 나오고 용적률도 200% 초반에 들어옵니다. 자기 평형 그대로 받거나 약간 평형을 줄이면 됩니다. 이게 평형을 줄이는 게 힘든 이유가 전용 59 이하 여기서부터는 줄이라고 하면 난리 나죠. 안 그래도 작은데 죽겠다고 하는데 근데 얘네들은 평형이 다 커요. 그래서 조금 줄여도 저항이 적습니다. 이제 동탄 인덕원선 호계사거리역 가칭입니다. 여기서든 10분이면 걸어올 수 있겠죠. 여기 농수산물역 가칭입니다. 10분이면 걸어올 수 있겠죠. 후방, 임강 다 가능합니다. 대부분 800m대이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한 종상향,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받기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50%씩 주겠다 그럼 뭐 대박 나는 거지. 보수적으로 역세권만 해주겠다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7억대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매물의 차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8억 조금 안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작은 평형이에요. 전용 88이랑 전용 92 평형이 다 커요. 그러니까 얘네들 조금 줄이면 되겠죠. 7억 9천에 거의 8억이죠. 사서 분담금 2억 얼마 냈다. 그럼 대략적으로 10억이죠. 그랬을 때 이 아파트는 12억에서 13억 무조건 갑니다. 평형이 크기 때문에 얘네는 14억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도 3, 4억 남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왜냐면 재건축 가면 아무리 빨라도 15년은 기다려야 되고 더 수익률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굉장히 애매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은하수 마을 부흥중학교예요. 정확히 여기입니다. 잘못 그렸는데 여기 은하수 마을이에요. 여기까지 관악이고 참고로 부흥중은 나쁘지 않아요. 빅5 아니면 별로가 아니라 빅5 아니라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올수록 학업 성취도가 좋은 거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특목고 자사고 많이 가는 겁니다. 보시면 서초 1군이랑 평촌 1군이랑 거의 대동소이하죠. 평촌 2군이죠. 학업 성취도가 뭐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물론 서초구는 명문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자사고 특목고 안 가고 일반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강북 최강 중계동 학군, 평촌이 학업 성취도나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좀 더 높죠. 중계동보다는 평촌 학군이 더 좋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위로 가는 거,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현실적으로 더 많이 차이 난다고 봐야 돼요. 서울은 인구가 900만 명대죠. 경기도는 1,400만 명입니다.
500만 명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인구도 일단 차이가 나고 특목고, 과학고, 외국어고, 자사고 있죠. 여기가 대부분 서울이 숫자가 같거나 학교에 따라서는 약간 더 많기도 합니다. 근데 인구는 500만 명 차이가 나죠. 같은 숫자로 보냈다고 이 데이터가 판단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똑같은 수준으로 보내려면은 서울이 거의 곱하기 2배 정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 봤을 때 평촌이 당연히 더 우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고 아닌 건 그냥 욕 먹어도 말을 할게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 400m 욕인데 이거 가시면 안 돼요. 사후성 자체가 안 나오죠. 필터링으로 되지지면 너무 낮은데 걸렀거든요. 뜨지도 않죠. 지금 땅이 3분의 1 걸리죠. 이거 해줄지 안 해줄지 모릅니다. 애매하죠.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대지지보다 용적률이 좋은 것도 아니고. 향촌마을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향촌마을이 훨씬 우위 입지입니다. 가장 머리 아픈 데가 샛별마을입니다. 샛별마을이 여기죠. 부림중학교 역시 학군 좋습니다. 여기가 월곡 판교선이죠. 안양 운동장역입니다. 가칭이에요. 반경이 400m, 두 번째가 500m인데 여기 보시면 2단지 들어가죠. 3단지도 일부 들어갑니다. 샛별은 대부분 사업성이 다 이래요. 이게 안 좋아. 6단지는 아예 역세권도 아니고. 골치 아픈 부분이 이 홈플러스, 이게 같은 필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동이 3개죠. 3, 6, 9. 동 9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협의 안 되면 얘네들 재건축 정말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 샛별이 지금 골치 아픈 게 대부분은 PC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조립식 아파트죠.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땅 세워서 이거 올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립식이니까 리모델링 가려고 했더니 안정성 문제가 생겨요. 처음엔 이것 때문에 되게 집중을 받았죠. 왜? 얘네는 무조건 재건축 가겠구나. 재건축 지금 다 풀어줬죠. 지금 더 풀어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장점이 없어진 거죠. 그렇다고 재건축 가려고 했더니 사업성이 너무 문제야. 그래서 리모델링을 가서 건설비 한 10% 20%더 싸니까 어떻게 해봐야지 했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상태입니다. 얘네들이야말로 정말 용적률 상향해줘서 고밀도 개발해야 돼. 안 그러면 정말 애매합니다. 웬만하면 샛별단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평촌의 원도심은 정리를 하고 근데 나는 구축에서 못 살 것 같아. 나는 신축에 살면서 투자하고 싶어 라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2편에서 제가 다룰 겁니다. 지금 미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상세하게 구축에서 웜테크 안 해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데를 추천드릴 거예요. 바로 이제 월판선 요 라인 개발이 한창 많죠. 어마어마합니다. 개발 화려해요. 호계동 이쪽은 앞으로 입주가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설명 끝났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시거나 멤버십 회원님분들은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충분히 브리핑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2024년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